근속 17년 차. 만년 5급 계장인 아무개 씨. 승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허들이 많습니다. 5년 전 원치 않은 인사 교류로 지금의 일터에 왔지만 성실한 그는 그 허들을 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그는 승진 시험 허들도 넘어요. 인사 대상자 5배수 안에 들어야 한다는 허들 또한 넘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조합장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 마지막 허들도 넘었어요. 그런데 어라? 승진이 또 꽝이에요. 왜? 농협중앙회의 조합 경영평가에서 그의 조합이 나쁜 점수를 받아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확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놈의 부실 카드로 대손 충당금 적립한다고 허덕이면서 상호 금융예금자 보험료 내고 카드에 보험액, 안 해도 될 공짜 노동까지 다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그의 조합을 적기시정조치 사업장으로 만들어 그의 승진을 막아서고 말았습니다.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인데 자기 선거에만 여념 없는 조합장에게 더 분통이 터져요. 우리의 일터, 이대로 좋은가요? 애초에 농축협은 지역의 농민과 축산농민이 출자를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죠. 이 독자적인 운영은 각각 농축협이 출자를 해서 만든 농협중앙회가 건설되면서 새로운 관계와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점점 비대해지고 권력화되어 반세기 만에 농축협에 군림하는 위계적 관계가 됩니다. 이곳의 수장 농협중앙회장은 어떤 권력도 부럽지 않아 회장 선거는 어떤 정치판의 선거보다 금품과 부정선거가 난무합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 조합장들이 뽑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선거를 도왔던 조합장에게 거액의 회의 참가비가 생기는 농협지주사의 수많은 계열사의 사회이사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특혜들도 이어집니다. 조합 상호 지원 자금과 농업 정책 자금을 일반 농축협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지원합니다. 어떤 비상임이사의 조합은 한 해에 일반 조합보다 7배나 많은 돈이 지원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장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농협중앙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의 힘을 막강하게 만들어주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사업장에서 조합장이 이제 성추행 관련된 게 있었는데 2심에서 이제 징역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항고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지난주에 항고됐는데 뭐 항고된 거 보면 징역 한 6개월 정도 나오고 신상공개 10년 동안 나온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큰 거죠. 근데 중앙에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은 정직 3개월인가 때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조합장 또 나와서 조합장 되고 작년에 또 됐습니다. 농협중앙에서는 그거를 쉬쉬하는 거죠. 봐주기식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직원이 됐다 하면은 뭐 법원에 그러니까 검찰 조사만 받아도 아마 징계 해지시킬 겁니다.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간의 이런 유착 관계는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한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고 온갖 불공정과 권력 남용과 갑질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현장이 됐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하루빨리 농협법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는 농축협 조합장들 선거법부터 지금 당장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조합장 선거법, 위탁선거법 전면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축협이 농협중앙회의 지배를 받다 보니 농축협 조합장과 맺은 단체 협약보다 농협중앙회의 지시와 규정이 앞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사가 단체 협약에서 상여금 협약을 맺고 그대로 지급까지 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조합경영평가를 해서 상여금을 반납하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조합에 요구해요. 당연히 노동자도 반발하고 이미 지급이 된 상여금이라 힘들다고 조합장도 토를 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한 손에는 감사권이라는 카드를 빼들고 조합에 감사를 나오죠. 또 한 손에는 무이자 지원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협박장도 날려요. 결국 조합장은 무릎을 꿇게 되죠. 노동자와 맺은 단협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맺은 단협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감사가 와서 지적을 하고 금전적으로 지출됐던 부분을 다소 환수시키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따르고 단체 협약을 건드는 것은 그런 부분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 농협중앙회는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규정을 일괄적으로 작성해 각 조합에 배포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내린 규정과 다르게 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하는 임금, 노동시간, 복리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노사 관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인데 그거를 감사를 지적하고 나서 저희가 본부에서 엄청난 투쟁을 했어요. 투쟁을 하고 지적해서 간 부분을 이미 전산 등록돼 있는 거를 뭐 삭제시키게 전례가 없게 하도록 또 강력하게 투쟁도 하고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 있는 조직도 이 정도일진데 노동조합이 없고 단순히 농협중앙에서 내려주는 어떤 규정에만 치여져 있고 그런 데서는 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똥이다 된장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그거에 반할 수가 없는 거죠. 상급자 센터장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일터. 젊은 사무직원이 정식 인사발령도 없이 일주일 내내 밤낮 없이 운전을 시킨 조합장에게 하루는 딸 돌잔치라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했더니 차라리 애를 땅에 묻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조합장이 있는 일터. 상급자 남성이 여직원에게 불법 포르노 영상을 수차례 보내고 성폭력, 성추행이 다반사로 일어나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일터. 조합장 눈밖에 난 직원을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대기 발령을 내고는 한 달간 따로 혼자 두고 매일 5시 이후엔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화장실 갈 때는 사용 시간을 모두 기록해 전무에게 결제를 받도록 하는 인권 유린이 파다한 일터. 담당자의 반대에도 조합장의 강압으로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채권이 된 대출을 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수년간 담당자가 이자를 내고 있는 일터. 농협중앙회에 진정을 해도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묵살당하는 일터. 노조를 만들었다고 대기발령 조치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노조 소식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을 해고하고 조합원들의 정직과 감봉 조치가 버젓이 실행되고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아버린 일터. 힘있는 이사조합원이나 대의원 조합원이 낫을 들고 와서 직원을 협박하는 갑질을 해도 조합이라는 구조상 자신의 직원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터. 지역사회에서 농축협 노동자들을 을 중에 을로 만드는 일터.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폐청산이라면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이 틀이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축협 같은 경우는 이 틀 자체가 너무 얽힌 것 같아요. 그거를 지휘 감독하고 해야 될 상부층에서도 하나의 적폐 덩어리고 또 그거를 일선에 있는 농협이든 축협에도 그것도 그런 덩어리고 근데 그거는
뭐 쉽게 바뀌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더 지속적이지 못하게끔의 틀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좀 나온다면 좀 하나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감정적인 보복으로 퇴직 하루 전날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전보 조치를 하거나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를 조합장이 맘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죠. 이 조합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일이 공정한 인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패스 통과 후 5배수에 달하는 인사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은 조합장에게 잘 보인 직원을 우선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공정인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거나 금지, 견제해야 합니다. 조합장들의 인사권 남용을 부추기는 시군 인사업무협의회는 폐지돼야 합니다. 면직 사유 제한, 직원 임용의 결격사항 개정, 조합 임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징계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로 그 정도가 너무 가팔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나를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출산에 맞서 농협은 모성보호와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모체 보호를 위해 임신 검진, 난임 치료, 유급 생리휴가 도입해야 하고, 아이의 양육과 돌봄을 위해 9세 이하 자녀 육아 보장,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 국가 공무원들이 보장받고 있는 수준으로 우리도 모성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사업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계약직 노동자의 인사권 남용을 통한 가혹한 대기 발령을 중단하고 직권해직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 조건을 완화하고 징계 절차를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계약직, 업무직 직원의 의원해직 수리를 정상화하고 파트타이머의 유급 휴일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규정에는 대기 발령자는 후생복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은 징계 조치가 아닌데 기본급과 상여금 등 임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의 퇴직연금 설정을 지금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도 무시하고 농협중앙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퇴직연금 문제는 내 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법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개입이고 갑질입니다. 또 노사가 함께 약속한 것을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농축협 노사의 농협중앙회가 지배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청원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서 아파도 치료받으러 갈 수 없고 치료받으러 갔다고 무단결근으로 해고시키는 현실입니다. 질병 휴가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현장에서의 이런 목소리들이 그 규정에 담겨서 직원들이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정 개정인 것이죠. 많은 규정들이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노동조합의 첫 시작입니다. 규정 개정은. 농축협과 농협중앙회 및 NH금융경제지주 간 약정 체결을 할 때 농축협이 엄연한 약정 체결의 당사자 주체인데도 약정 체결 시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에 강요하는 백지 위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축협 너희를 대신해서 약정을 체결해 줄 테니 약정의 중요 내용이나 조항 등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권리 일체를 넘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공정한 관계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농축협 카드 사업입니다. 카드 사업은 우리의 독자 사업이 아니라 위수탁 사업이죠. 때문에 위수탁자 간에 약정서를 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농축협에서 카드 사업을 위탁받아 시작할 당시 농축협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가 맺은 약정서가 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농축협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이제 존재하지 않은 곳이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농축협 카드 사업은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는데도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새로 계약서를 쓰는데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농축협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위수탁자가 바뀌면은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약서를 쓰는 부분이 한 번도 없고 그냥 그 지주회사로 분리되면서 그 기존에 있는 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나 그건 진짜 그 다 안에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사실 농협중앙이라는 곳에서 그냥 문서 한 장 딸라옵니다. 그냥 그 다 같은 놈 다 그럴 겁니다. 직인 찍어서 그냥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이제 업무 직원들 사실 안에 그 내용 같은 거 석장 넉장 되는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중앙에서 직인을 찍어 오라니까 그냥 찍어서 그냥 공문을 보내줘 버립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이제 불합리한 계약이 있었는지도 사실 다 몰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 농축협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는 이런 이제 불합리한 계약은 새로 재계약해야 된다. 말 그대로 이제 위수탁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계약을 해서 이제 이런 뭐 충당금 문제 이런 거는 모든 이제 원가 드는 거는 그 위탁업체에 다 물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이제 수탁 사업으로서 뭐 수수료만 받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더욱이 위수탁 사업임에도 부실채권을 위탁하는 쪽에서가 아니라 수탁하는 쪽인 농축협이 떠안게 하고 대손 충당금 적립도 수탁업체인 농축협이 떠안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과 연동된 포인트나 모든 운영 비용들도 모두 농축협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니 카드 사업은 매해 수익률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사업이 됐고 농축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 원가 비용을 요구해도 농협중앙회나 NH농협은행은 뭉개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는 업무 원가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 업무 원가가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지 이 수익이 나는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업무 원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 그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자기들도 모르는데. 그럼 너가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 카드 본사는 우리 때문에 수익이 얼마 벌었나 하면 그것도 답이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이 나올 건데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고 갈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들고 계속 그런 구조입니다. 오래 안 돼. 이거는 이번에 재계약해서 꼭 필히 이런 업무 불공정 행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뿐 아니라 다른 신용 업무와 경제사업 분야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축협은 고객의 예금 보호를 위해서 분기마다 예금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목표 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은 목표 기금제가 도입된 이래 목표 규모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단 한 번도 목표 규모에 도달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현재 농축협이 적립된 금액이 4조 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비슷한 자산 규모인 KB국민은행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자산 건전성이나 우량성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은행에 비교해서 보험료 적립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보험료율이 높다 보니까 지역농협에서 어떤 부담이 가중해져서 손익으로 직결되는데 지역농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우리 농축협이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손익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축협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예금자 보험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목표 규모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기금 적립요율도 시중은행 수준인 하한 0.825%, 상한 1.100%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우리 농협 노동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금 피크제 저지 투쟁을 성공한 이후 더 적극적으로 노동 존중 농협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형태인 CS 평가제를 축소시켜냈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상시적인 캠페인과 투쟁으로 우리 사업장의 전근대적 노무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노동 조건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의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정상화시켜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카드사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금 묵묵부답인데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 카드사 직접 타격 투쟁도 하고 불공정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협 협동조합은 조합을 만든 농민조합원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진정한 공존과 상생, 함께하는 삶을 실현해 나가는 든든한 마중물이자 버팀목입니다. 노동자의 노동 존중이 실현되고 농협중앙회의 지배 개입이 근절돼서 농축협이 보다 독립적으로 섰을 때 협동조합은 본래의 진정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공정한 일터와 건강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갑시다. 올해 우리가 이것을 꼭 목표 달성을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현장에 계신 동지 여러분께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시고 실천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단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기필코 달성하기 위한 목표의식을 갖고 우리 동지들이 현장에서 꿋꿋하게 실천을 해 나간다라면 저는 분명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지들을 믿고 저 역시 힘차게 전진해 가겠습니다.